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민법상 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이 부동산 등기법에 나타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 대위권이 나타난 것이니까 대위 신청 이렇게 씁니다. 자, 신청을 대신한다. 대위라는 건 대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머릿속에 틀을 잡고 있어야 돼요. 만약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A를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 에? 채권자.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자. 채권자. 빌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 요 정도는 아주 가볍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약 그러면 요 채권자는 자, 채권을 행사할 때 누구에 대해서 행사해야 돼? 채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거야.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옆 친구한테 10,000원 빌려주고 뒷사람한테 10,000원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에 관한 문제니까. 근데 민법에 가면 404조에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 자기 채권 만족을 얻으려고. 채무자 돈 갚을 능력이 없어. 무자력. 근데 제3자로부터 돈 받을 게 있다. 이렇게 돈 받을 게 있어. 이때 요 C는 뭐라고 할까? 요 B C가 하는 B는 또 뭐가 된 거야? B는 뭐가 돼? 채권자. C는 뭐가 돼? 채무자. 그럼 A가 볼 때 얘는 채권자고 B가 채무자야. 그럼 C는 누구야? 예? 예? 이 사람을 제3채무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소송법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자 B가 돈을 갚으려면 돈이 없으니까 C로부터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지. 근데 B가 돈 받을 변제에게 다가왔는데도 C한테 채권 행사 안 해. 돈 달라고 안 해. 그럼 누가 이제 다급해진 거야? A가 자기 돈 받으려니까 어떻게 돼? C한테 가서 빨리 돈을 갚아라 B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채권자 이외의 제3자한테 채권 확장되잖아요. B한테만 해야 되는데 C한테 너 빨리 돈 갚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상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다?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등기법상 나오니까 채권 대위 신청. 신청권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청권은 청구권과 다르다. 청구권은 사건이며 신청권은 공권이다. 등기 신청권 얘기했죠? 등기 신청권. 그러면 이건 어떤 구조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C가 부동산을 B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야. 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돼?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자, 등기 신청할 땐 공동신청으로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청하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등기 신청하면 되는데 이 채무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왜? 자기 앞으로 등기 가자면 채권자가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안 하고 있어. 이럴 경우에 채무자가 지금 무엇을 안 한다고? 여기 등기 신청권을 요걸 행사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채권자. 얘가 내가 그럼 대신해 줄게. 이렇게. 요걸 뭐 한다고? 이걸 대신해서 대위에서 신청해 준다.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되지만 누가? 제3자인 채권자 등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채권자 대위 신청.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등기부상 명의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명의자는 현재 명의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부동산 명의자는 현재 누구 앞으로 돼 있는 상태? C 앞으로 된 부동산을 C가 B한테 팔았으면 B 앞에 이전 등기해야 되겠지? 이전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B 앞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C가 의무자요, B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면 되는데 요 B가 얘가 요 등기 신청 이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누가 했다는 거야? B의 채권자인 A가 신청했다.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 신청한 사람은 누구냐? B가 아니고 A. 즉 여기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가 했어요. 그럼 등기부상 명의자는 누가 됐어? B가 됐지? 즉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가 됐어. 등기 명의. 등기 명의인은 채무자가 됐어. 자, 이건 대위 채권자. 이걸 피대위 채무자. 명칭만 붙인 거야. 대위를 당한 채무자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얘 돈이 없어. 알았어요? 근데 제 3자한테 부동산 샀다는 소문을 들었어. 근데 등기를 안 넣는다는 거야. 그럼 누가 해준다? 채권자가. 내가 그럼 대신해 줄게 할 수 있다니까. 이거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그래. 원래 등기는 둘이 해야 돼. 당사 이 둘이. 근데 얘들이 안 하니까 채권자 대신한 거야. 제 3자가. 알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등기관은 반드시 이 채권 대위 신청을 하면 채권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돼. 채권이. 금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이든 이 채권이 존재해야 돼. 채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하러 가면 등기관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반드시 이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하러 갔더니 A가 등기하러 갔더니 등기관이 뭐라고 합니까? 등기관이 당신 누구야 했더니 그냥 지나가다 심심해서 등기하러 왔습니다. 그럼 등기해줘 안 해줘? 당사자 아니니까 안 받아줘요 아예. 근데 얘가 신청하러 왔어. 보니까 뭐라고 했어? B의 채권자입니다. 채권 증서를 갖다 냈어. 차용증을 내든 매매계약서를 내든 뭐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내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대위 신청. 그래서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채권자.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 그럼 이 등기 끝나면 요 B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등기 끝나더라도 등기소에선 자, 명의자인 B한테 뭘 안 만들어 주느냐?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아. 등기 집문서 땅문서 없어 이러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이걸 안 만들어. 왜 안 만들느냐? 등기필 정보 만들려면 조건이 뭐냐?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딱 일치하고 있어야 돼. 이거 일치해야 돼. 알았어요? B가 신청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한다면 만들어줘요. 근데 신청 누가 했어? 제3자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끝나도록 뭘 안 만든다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아. 대신 등기가 끝났으면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끝났다는 증표는 줘요. 이게 뭐야? 등기 완료 통지. 물건 사면 영수증 주듯이 등기소에 등기 끝나면 뭐 한다? 등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신청한 사람한테 해줘.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등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줘.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이거는 신청한 사람인 채권자한테. 알았어요? 근데 채무자는 자기 앞으로 자기 이름은 등기됐는데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됐는데도 모르고 있죠. 왜 모르고 있어? 채권자는? 저 채무자 왜 모르고 있어? 왜 모르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안 했으니까 모르지. 나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해놨어. 네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게 해놨단 말. 누가 해놨어? 채권자 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럼 채무자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내가 소유자 된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네 앞으로 등기됐어? 알려줘. 등기 끝나면 신청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등기 명의자가 된 채무자도 반드시 이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죠? 자기가 소유자가 됐는데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 채무자한테도 뭐 한다고? 등기 완료 통지. 즉, 요 둘 신청인인 채권자와 명의자가 된 피대위 채무자 모두에게 뭐 한다? 등기가 끝났다라고 등기 완료 통지해 주면 돼. 뭘 안 만들고?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고. 그리고 요 대위 신청할 때는 자, 대위 신청, 채권의 대위 신청에서는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있어요. 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채무자 명의 등기하더라도 어떤 것만 하느냐면 자, 이런 경우 이 등기하면 채무자한테 유리해진 거야, 불리해진 거야? 유리해진 거야, 불리해진 거야, 채무자한테? 왜 불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돈 뺏기니까. 그렇게 생각. 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억짜리 빌딩이야. 그래도 불리해진 거예요? 100억짜리 빌딩이야. 불리해진 거예요? 그래도 뺏겼다고 생각을. 원래 주애들 돈인데 이 돈은. 그래서 여기서 유불리 따지는 것은 이것은 차후의 문제. 차후 나중 문제야. 1차적으로 등기함으로써 B는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소유자 됐으니까 좋아진 거 아니에요. 즉 B한테 좋아진 상태를 만들어준 거야. B한테 유리하게 해준 거야. 등기 명의자 있으니까 이 채무자한테 유리하다. 이 얘기는 뭐야?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를 대해줬다 이런 얘기야. 얘가 등기 권리자. 알았어요? 또 중성적이다. 중성적이라는 권리 변동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중성적이라는 것은 즉 표제배사는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이런 것들은 권리 변동은 없는 거. 이런 거 해줘도 돼. 그렇지만 불리한 등기, 불리해진 거, 이것은 불리해진다는 것은 채무자가 뭐다? 얘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 요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 두 가지만 가능해요.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만 가능한 거고 불리해진 요거 불리한 건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이게 뭐냐? 거꾸로 보세요. B가 A가 B한테 돈 받게 했는데 B가 부동산 하나 있었어. 근데 A 몰래 팔아먹었어요. 그럼 채권자가 잘했다. 내가 그럼 이전 등기 해줄게.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얘가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거 몰래 팔아먹었어. 근데 A가 이걸 알고 내가 그럼 이전 등기 해줄게.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지? 부동산에 남아서 얼른 팔기 전에 잡아놓으려고 그러고 압류부터 하거나 가압류부터 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자의 지위에서 한다는 의미는 비명의로 된 부동산인 걸 딴 사람 넘겨주겠다는 건데 이거 채권자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제3자가 원래 제3자가 어떤 타인명에 등기해 줄 때는 이 명의자한테 등기부상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나 권리에 영향이 없는 중성적인 등기에 한해서만 대위가 된다. 요거에 한해서만 대위가 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그다음 요거는 하나 더 올라가면 요 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 채권자 또 있어요. 여기. 채권자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채권자 대위권을 또다시 나도 대위 어떻겠다. 중첩적인 대위가 허용된다. 채권자의 대위 신청권을 다시 또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요 구조가 만약 지금 C가 부동산을 B한테 팔았고 B는 A한테 또 팔았어. 그럼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등기를 몇 번 해야 돼? 요 C로부터 B 앞으로 이렇게 등기 한 번 해야 되고 B로부터 A한테 이렇게 등기 한 번 해야지. 2번 등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1번 등기와 2번 등기는 먼저 1번 등기를 해서 B 앞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 C 앞으로 옮겨가도 된다. 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행사돼요. 그렇지만 1번 등기 신청서 2번 등기 신청서를 동시에 내도 두 장 한꺼번에 내도 이걸 복등기라고 하겠죠. 중간 생등기 아니고 두 번 다 하는 거야. 동시에 처리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신청해도 아무 하자가 없지. 즉 동시에 신청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아무 하자가 없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았어요? 자,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려면 자, 이건 계약 당사자 아닌 요 B씨가 계약 당사자인데 제3자인 채권자가 요 등기 신청권, 공권인 신청권을 대신하는 거야. 등기 청권이 아니라. 공권 신청권을 대위에서 행사한다. 이때 채권자는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에 대해서만 대위할 수 있고 불리한 건 대위할 수 없다는 거. 자, 이것은 동시에 신청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 또 채권자의 채권자도 다시 대위할 수가 있다. 등기가 다 끝나고 나면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등기 완료 통지, 명의자가 된 채무자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 소유자 됐지만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이유는 등기필 정보는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할 때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을지라도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걸 바라본다. 채권자 대위 신청. 자, 개념을 봅니다. 76페이지 펴보세요. 대위 신청 유형에서 1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채무자 권리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 신청의 채권자는 채권자 이름으로 그다음 등기 명의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 신청인은 채권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아, 요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구나라고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항상 채권자 대위 신청 나오면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 이게 벌써 틀이 딱 잡혀 있어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글로 이거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이나 많이 나오면 이 틀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 돼. 아시겠어요? 자,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의 관계. 이해돼요? 되죠? 네, 됐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 77페이지 두 번째 줄에 갑은 을과 등기 신청 절차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을이 등기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병은 자기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갑으로부터 을로의 등기 신청을 필요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갑을병을 이걸 읽었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다 갑을병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갑은 누구냐? 얘야. 을은 누구냐? 얘야. 갑의 부동산 을이 샀는데 을이 등기 신청을 행사하지 않아. 그때 채권자 병. 얘는 뭘 쓰다? 요 신청권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10년 됐나? 그 중국 조선족 요새는 뭐 중국 사람들도 많이 합격해요. 제가 몇 사람 중국인들 오리지널 한족도 합격한 거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족도 합격했는데 그분이 우리말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이 문법이랑 잘 모르니까 공부하는데 무조건 암기만 한 거야. 근데 이거 채권 대유 신청 나오는데 책을 이렇게 설명 다 해줘. 알았다고 갔어. 근데 다음번에 하는데 교수님 밤새 제가 연구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갑을병을 놓고 고민한 거야. 여기다 갑, 을, 병을 놓고 이 문장을 이해한 거야. 그러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지. 여기가 갑이고 여기 을이 되고 이게 병을 지금 설명을 말로 풀어 설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차는 특히 민법도 복잡한 사례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그 구도를 딱 그려놓고 관계를 이해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생각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 관계를 풀어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요. 이게 분석이 자주 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걸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냥 이 틀이 잡혀. 근데 이게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례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거 글 읽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문 읽다 보면 지금 문제를 또 생각이 안 나. 무슨 문제인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옆에다 그 구조를 틀을 잡아서 그려놓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딱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보세요. 니은에 대의 등기 신청 요건 첫 번째 A번에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장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채권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채권이 있어야 돼. 채권이 없으면 행사할 수가 없어. 전제가. 두 번째 B번 보세요. 대의 신청권은 뭘 대유했다 해서 여기 등기 요거 신청권을 대유하는 거지. 요 두 개인의 청구권을 대유한 게 아니야. 신청권을 대유했다 했어. 신청권을 공권인 신청권을. C번이 뭐야? 대여신 범위 얘기죠. 범위 요거 범위. 채무자한테 본 거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것만 불리한 건 못한다는 얘기야. 자, C번 보세요. 채권자 채무를 대유해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의 유리한 등기, 유리하다. 채무자 등기 권리자 신청할 등기나 중성적인 등기, 권리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D번 권리에 관한 등기나 부동산 표시 다 되고 2번 보세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이게 뭐야? 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 디귿의 대유 신청 절차 단독 신청은 단독 대유하는 것이고 그 세 번째 줄에 공동 신청은 공동 대유하면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D번만 체크하면 됩니다. 등기를 완료한 후 밑줄 D번 별표 등기를 완료한 후 D번 별표하고 등기를 완료한 후 자 등기 신청한 누구에게 대의 채권자에게 뭘 한다? 등기 완료 통지하고 명의자가 된 등기 권리자인 채무자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한다. 여기서 신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명의자 모두에게 본다. 등기 완료 통지를 했지만 무엇을 만들지 않는다고? 등기필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등기필 정보는 안 만들어 이때는. 예,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구조 잘 이해됐어요? 예,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채권 대유 신청. 그리고 가끔 또 나오는 예규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 채권자 대유 신청 등기를 할 때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이 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동시에 신청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요 말까지 같이 적어놓으면 됩니다. 동시에 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동시에 하든 순차적으로 선택의 문제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 거기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건 제목만 알면 되는데 요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구분 건물 등기부 특징 지난번에 해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구분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만든다 했죠? 구분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 요 2차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2차만. 2차 손 들어봐. 안 들어? 발을 들었나? 자 그러면 보세요. 2차 하신 분은 이거 아직 등기부도 모르면 안 돼. 구분건물 등기부 특징이 뭐라고 했어?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지. 일반 토지나 건물은 한 필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서 1등기 기록을 쓰지만 구분건물에서 어디에? 일동 전부에 대해서. 일동 어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한 동의 건물이 있어. 여기를 구분한 개개 102호, 102호 이렇게 해서 한 10개씩 잘라놓고 이거 30층짜리가 있다. 그럼 이게 전체 한 동, 이 전체에 대해서 뭘 만든다고? 1등기 기록. 이게 구분건물 등기부 특징이야. 그러면 또 특징이 또 하나 나와. 일동 전부에 대해서 구분건물은 자 구분건물 등기부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야. 어떤 거? 등기부 개설할 때 등기부 편성할 땐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쓴다는 것과 일반 토지나 건물은 원래 별개, 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구분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 어떻게 한다? 일체로 취급해. 하나처럼. 이걸 뭐라고? 대지권 등기를 한다 했지.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해서 분리처분할 수 없게 묶어놓습니다. 이 대지권 등기가 또 나와요. 구분건물에서. 그러면 첫째 구분건물 등기부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크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조그맣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자 2층짜리 건물 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 건물로 하느냐 구분 건물로 하느냐 누구 마음이라고 했지? 소유자가 결정이 나름이야. 구분 건물 되려면 요건이 있어야 돼. 어떤 요건? 구주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구주상 독립성 이렇게 벽으로 딱 나눠져 있어야 돼. 이용상 독립성은 출입문이 따로따로 있어야 돼. 여기 1층 통해서 올라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구분 건물 할 거냐 일반 건물 할 거냐 누구 마음이냐? 소유자 마음이에요. 소유자가 구분 건물에서 이거 두 동으로 만들려면 두 개의 부동산 자르려면 어떻게 돼? 구분 건물 등기하면 되고 그냥 하나 일반 건물 하려면 그냥 일반 건물 등기하면 돼. 그러면 이게 만약 구분 건물이라면 어떻게 한다? 일동 이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쓰니까 맨 먼저 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만들어 줘야 돼. 일동 전체 표제부. 그리고 요 101호에 대해 표제부 갑구 을구 요 101호. 201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묶어서 요게 1등기 기록이다. 구분 건물을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 건물 신축에서 만약 이걸 A가 이건 B가 신축했다면 이렇게 처음에 신축해서 구분 건물 됐다면 어떻게 등기하느냐? 구분 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 요 A가 스스로 나만 101호 보존등기 하겠다 하면 요 101호 보존등기 한다 해서 구분 건물 되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최초로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여기에 표시에 관한 등기 즉 201호의 표제부를 만들어 놓아야 돼. 표제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야 전체 등기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한다? 최초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무슨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이걸 표제부를 만들어 놓은 등기. 이것을 요 원래 B가 해야 될 요거를 대위에서 신청하고 요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 동시. 따로따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구분 건물 무슨 등기? 표시 등기를 대위했다. 즉 보존 등기는 대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는 거야? B가 스스로 신청해야 돼요. 이때 이런 경우에 보존 등기를 B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표제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갑구만 개설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 대위. 자, 밑줄 칩니다. 78페이지. 자, 구분 건물 대위 신청에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일부 구분 소유자가 자, 밑줄 최초로 소유권 보존 신청할 때 그자는 자,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라고 해서 여기 표시 똥을 치고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고 대위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 그리고 대위 신청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없다 밑줄 치고 지금 무슨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대위해서 신청한다. 동시에 대위
동시신청, 대위신청. 거기 대위도 집어넣고 보존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대위할 수 없어. 동시신청, 대위신청. 이해되죠? 이건 구분건물 등기부 특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건물 멸실등기 대위.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도 개념만 알면 되는 겁니다. 건물 멸실등기 대위라는 것은 자 토지 건물 있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를 때 문제돼. 같으면 이런 문제 안 나오는 것이고, 자 건물을 졌는데 A 소유 토지에 토지 소유자 사용 승인을 받아서 B가 건물 졌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건물이 멸실됐어.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어요. 그러면 무슨 등기가 된다? 멸실등기를 돼. 멸실등기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돼. 건물 소유자가 등기부를 없애놔야 돼. 다 멸실했다고 등기부를 없애야 되는데 이 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 멸실등기를 이걸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한다는 거야? 요 토지 대지 소유자가 이 멸실등기를 뭐한다? 대위에서 신청한다. 즉 멸실등기 대위라는 것은 이런 거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를 때 건물이 멸실됐으면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 멸실등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아니할 때 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러니 아셨죠? 이것도 지문에 몇 번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건물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실등기를 할 수 있다. 요 내용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이것도 당사자가 아닌 즉 원래 해야 될 B가 해야 되는데 이걸 아닌 제3자 신청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개념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가서 어딜 보냐면 자 이제 86페이지 펴보세요. 86페이지 거기 보면 등기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자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구두 신청하거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등기신청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엄격한 양식에 따른 신청 정보를 내야 돼. 신청 정보를 낸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전형적인 매매라면 공동 신청으로 등기 이루어질 때 자 등기 신청할 때는 바로 요 사람이 KBS 아나운서라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을 해도 안 돼요. 알았습니까? 등기 쫓아가서 계속 언제 몇 월 며칠 날 누구와 걔 어디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옆에 증인이 누가 있었고 몇 월 며칠 날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등기하러 왔으니까 등기해 주세요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었더니 등기관은 들은 척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B가 벙어리입니다. 말을 못해. 아무런 말도 못해. 근데 일정한 종이다 필요한 걸 써가지고 집어던지고 왔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 딱 봐도 등기해줘요. 이 얘기는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청할 때는 일정한 신청서, 즉 신청서라는 거, 이걸 신청정보다라고 해요. 요걸 내야 돼. 이거 구두로만 절대로 안 된다. 자 신청정보를 내는데 신청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다 증명을 다 여기에 기록된 걸 다 증명해야 돼. 이게 요걸 첨부정보로 적는다. 요 첨부정보 중에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무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들 책에서 어디 한번 좀 양식이 있을까? 여긴 좀 신청정보 양식이 따로 있으면 좋았는데 여기가 없으니까 등기 신청을 하면 반드시 신청정보를 내야 되는데 이 신청서라는 것은 두 장으로 이루어져요. 앞뒷면으로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두 장. 그래서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자 반드시 첫째 등기 원칙이 뭐냐? 1건 한 건당 신청서 하나. 1건 1신청주의. 1건 1신청주의. 요게 원칙입니다. 1건 1신청주의. 자 프린트물 이제 보세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라고 쓴 부분 있지? 저 간단한 것만 먼저 보는 거야. 원칙적으로 신청서 낼 때는 한 건당 신청서 하나씩 내라. 그러면 얘가 지금 이 건물만 매매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몇 건 해야 돼? 한 건. 뭐 찾았어요? 지난번 프린트물 나눠준 거? 지난번에 나눴던 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라고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거기를 보시면 돼.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돼. 두 번째 페이지. 예. 세 번째 페이지요. 3페이지. 두 번째 장에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원칙은 1건당 1신청주의라고 해서 1건 1신청주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이라는 거 있어요. 일괄 신청. 이건 예외입니다. 일괄 신청은 2건 이상의 등기를 신청서 한 장으로 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일괄 신청. 그럼 일괄 신청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이 같아야 돼. 뭐냐면 첫째, 관할이 같아야 돼.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고, 두 번째, 등기 원인이 같아야 돼.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세 번째, 등기 목적이 같아야 돼. 등기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요게 조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말고도 당사자도 같다는 전제에서, 당사자도 동일한 전제에서 한 장으로 써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샀을까? 땅도 샀을까? 집을 한 채 단독주택을 샀어. 건물만 살까요? 땅도 살까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도 사지. 땅은 봐도 건물만 샀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살 땐 토지 건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등기는 몇 건 해야 돼? 2건이에요. 왜? 토지 건물 별개 부동산이니까. 여기 토지도 있고 여기 건물도 있다. 이 토지와 건물은 집합 건물, 아파트가 아닌 이상 별개 부동산이야. 그럼 등기를 몇 건? 2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신청을 몇 장 내야 돼? 원래는 2장을 내야 돼. 그런데 예외가 일괄 신청은 첫째, 관할 등기소 같아야 돼. 같은 자리에 있어. 같은 자리에. 요 둔산동 같은 자리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등기소 같지. 예를 들어 건물은 둔산동에 있고 토지는 부산의 토지다. 그럼 등기소 다르니까 따로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 등기 원인이 매매야. 건물도 매매, 토지도 매매. 원인이 같다. 건물은 매매인데 토지는 증여받았어. 그럼 따로따로 내야지. 원인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둘 다 소유권 이전이야. 즉 건물은 소유권 이전이고 토지는 지상권 설정이라면 따로따로 해야 돼. 둘 다 소유권 이전이야. 근데 또 당사자까지, 이 조문에 여기까지 나와 있지만 당사자도 같다는 전제라는 건 뭐냐? 의무자 매도인 A인데 토지도 A 거 건물도 A 거였어요. 근데 건물은 B한테 팔고 토지는 C한테 팔았어. 그럼 따로따로 등기해야지. 한 장으로 못해요. 즉 당사자까지 같다는 전제에서 뭐 할 수 있다? 한 장으로 낼 수 있다.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거기 보면 등기 규칙에 보면 공동저당이나 경매나 공매에 따른 등기나 신탁 등기 같은 경우는 이런 요건에 안 맞아도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일괄 신청. 예를 들어서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담보 목적물이 여러 개다. 그래도 그건 한 장의 신청서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경매에서도 말소할 목록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한 장으로 다 써서 말소 목록을 제출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말소 신청할 수 있어. 이런 일괄 신청의 특칙이 등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건 책에는 없지만 기출문제 풀 때 해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방문 신청할 때 이 신청서에 신청인이 다 필요한 걸 쓰고 나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돼 있었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명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이 기명날인과 서명이 차이점이 뭐예요? 기명날인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쓰여 있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서명은 뭐가 서명일까요? 예? 사인. 자기 이름을 자필로 쓰는 걸 서명이라고 그래. 등기할 때 서명할 때는 반드시 필체를 등기관이 똑똑히 알아보겠어야 돼요. 그냥 낙서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나 받아주질 않아요. 자기 이름을 자필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서명. 그러면 기명날인과 서명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등기 같아? 무엇이 더 중요한 등기일 것 같아? 예? 예.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거래할 땐 자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채무 확인하고 대출액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이렇게 하지. 그러나 등기할 땐 실질심사 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러면 서명한 걸 누가 의존해 어떻게 알아? 등기 알 수 있어 모를라? 예? 모르죠? 예,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 과거에 제가 고시공 볼 때 우리 친구의 친구 하나가 공부나 하고 맨날 요새 인형 뽑기가 그렇게 많대. 우리 때도 많았어요. 벌써 한 20년 전,
1990년대 후반에도. 인형기계를 막 골목마다 고시촌에 놔두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 우리 공부하는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담배도 피우지만 그것도 안 되면 그 인형 뽑기에 빠지는 거야. 인형 뽑기 쫙 빠져가지고 밤새 인형 뽑으러 돌아다니고 새벽녘 되면 이제 아침쯤 이제 해 뜨면 이제 오는 거야. 와서 이제 또 자. 하루 종일 자고 이제 저녁 때쯤 또 인형 뽑으러 가. 그러니 향토 장학금 받아가지고 집 고향에서 보내준 돈까지 공부하는 학생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인형 뽑는 기계 다 때려 부신다고 친구로 해서 망치 해머를 들고 와서 인형 뽑는 기계 몇 개 때려 부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 재물 손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 이제 끌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탄원서를 내준 거예요. 탄원서. 이 친구는 원래 이렇게 아주 성실하고 절대로 이런 타인을 굿하거나 물건을 깨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개근상을 받고 쭉 서가지고 한 몇 장 읽어보니까 효심이 아주 효성이 지극하고 아주 공부 열심히 한 착한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 거기다가 탄원서에 연대 서명을 받는데 사람들 많이 해들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걔가 독서실하고 있었는데 독서실에 있는 학생들 다 이름 써놨어. 그리고 나보고 사인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한 10개는 했다는 거야. 홍길동이 뭐 다 이름 필체 타게 쓰고 나보고 한 20개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오른손으로 쓰다가 뭐하면 왼손으로 쓰다가 안 되면 새끼손가락 쓰다가 해가지고 다 채워줬어요. 자, 서명 누구나 할 수 있어 없어? 본인이 확인 안 하면 누구나 다 위조할 수 있지? 이런 걸 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필 서명만 생각하다 이 생각하면 등기 문제 이해 못하는 거야. 등기에서는 자 중요한 등기는 어떻게 한다? 기명 날인을 하는 거야. 중요성이 떨어지면 서명. 그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 인감증명이 들어가는 등기냐 인감증명이 들어가지 않는 등기냐 이걸 가지고 따져요.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특강할 때면 잘 아실 거야. 다음 중 등기 신청 정보 신청서에 서명이 허용되는 등기는 물어봤다. 그럼 뭐야? 인감이 필요 없는 등기. 알았어요? 서명 기명 날인을 하는 것은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서명이 허용된다는 건 인감증명이 필요 없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인감증명 문제란 말이에요. 인감증명. 물론 요즘에 서명 인증제도 있지만 등기와 관련해서 거의 안 써요. 그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써.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청 정보 중에서 여기 두 가지 필요적 정보는 뭐야?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임의적 정보. 임의적이란 것은 여기 필요적이다. 그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임의적이란 건 당사자 약정이 있을 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정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약정하면 안 됩니다.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적 정보는 이걸 빠뜨렸다, 이걸 흠결 쓰지 않았어. 그럼 등기 안 해줍니다. 각각. 등기 자체가 안 돼요. 임의적 정보는 당사자 간에 약정을 했다. 약정을 하게 되면 이건 신청서, 즉 약정했다는 걸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원인증명 정보에. 약정했으면 이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게 되면 뭐가 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걸 임의적 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필요적 정보는 뭐냐? 이건 계약서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즉 계약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계약서 객체인 부동산 표시 토지냐 건물이냐 집합 건물이냐 들어가겠지? 그다음 당사자 즉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 표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그다음 뭐가 들어가?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들어가요. 여기 뭐가 들어가? 다시 하나 등기소 관할 등기소 표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빠지면 등기할 수가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필요적 정보.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하는데 뭐가 가장 필요하냐? 부동산에 관한 내용 이게 빠지면 등기 못한다. 신청인에 관한 내용 빠지면 등기 못한다. 원인과 목적이 있어야 등기한다. 그렇지? 등기소 표시가 나와야 되지.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간단하게 설명만 해놨어. 이걸 길게 봐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다음 임의적 정보는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때 대표적인 것이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환매 기간 문제, 공유물 불분할 특약 민법상 공유물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 분하지 아니할 걸 약정할 수 있다 했지. 그러니까 약정을 했으면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 그다음 권리소멸 약정 이런 것도 당사자는 약정을 하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권리소멸 약정이란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자, 이 아파트를 줄게 증여했어. 증여하고 다만 이건 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써라 이렇게 했어. 즉 증여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거? 사망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한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얘가 사망했으면 원래 일반적으로 사망하면 상속이 되지 이렇게. 근데 이게 상속이 안 돼.
이게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원래로 복귀되는 거예요. 권리 소멸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등기는 나중에 다시 이 증여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속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권리 소멸 약정. 이런 특약사항을 등기하면 어떻게 한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어요. 당사자에밖에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이런 특약 임의적 정보를 좀 알아두시고 오히려 책에서 잠깐 보세요. 어디냐면 등기 신청 정보에 대해서는 86페이지 보면 여기 뭐 일과 신청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것도 같이 알아둬야 돼요. 일건 일신청 중에 원칙이지만 일과 신청 이런 예외가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이 책엔 그 표현은 없어요. 기록상 신청정 기록상 중에 필요적 정보라고 해서 이건 반드시 써야 되고 이게 빠지면 각하되는 겁니다. 거기 내용이 필요적 정보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 표시, 신청에 관한 사항, 등기 원인과 날짜, 등기 목적, 관할 등기소 표시, 제출한 날짜, 각종 세금 낸 증명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임의적 정보를 보세요. 그 밑에. 그럼 첫 번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야? 법률에 근거. 근거 없는 건 못한다는 얘기. 임의적 정보라는 것은. 보셨어요? 큰 제목만 보세요. 그거는 세세하게 다 볼 필요 없어. 임의적 정보 찾았어요. 오른쪽에.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친구가 아니니까 우린 경매하지 말자 특약을 맺었어.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이 본질적 내용을 제한한 거야. 물권 법정주의 위반되는 거야. 이런 건 약정해봐야 소용없어. 법적인 근거 반드시 있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든가 환매 등기할 때 환매 기간 문제라든가 이런 민법에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금지된 걸 약정해봐야 소용없어 이거는. 그리고 약정을 하게 되면 이걸 신청정보에 적어야 돼요. 적으면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88페이지 보면 임의적 정보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 환매특약에서 뭐? 환매 기간. 미줄치고 환매 기간. 그 다음 니은 권리소멸 약정, 리을 공유물 불발 특약 이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고 그 지상권 이건 밑에 각종 등기별로 정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오히려 필요적 정보를 기억해 줘야 돼. 거기 강론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필요적 그거 별표 그걸 알아둬야 돼.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땐 신청 근거 조항을 반드시 써주라. 환매 특약에서는 대금과 비용을 반드시 쓰지만 기간은 지금 임의적이라고 했죠. 방금 전에. 거기 지상, 지역, 전세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 용익물권이라고 그러지? 용익물권에서 지상, 지역, 전세 거기서 이건 강론 다 공부할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목적과 범위가 들어가는데 지상권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여기 요역지 표시는 빠졌네요. 요역지, 승역지 표시 다 써야 돼요. 즉 승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해주고 요역지는 또 승역지 거꾸로 표시해주는 거예요. 서로 교차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목적이 없다는 게 특징이야. 목적이 있고 전세권은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기본적으로 요 특징들 알아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만 알면 시험 문제 요거 이상 안 나와요. 그 다음 저당권에선 채권액과 채무자 그 다음에 거기 그 권리 저당권 목적인 권리 표시는 들어가는 권리 표시 즉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는지 지상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는지 그 다음 공동 담보 표시 거기다 지우고 공동 이거 하나 더 공동 저당권에서 공동 담보 표시 요 몇 개 오타 나와서 다 지워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저당권 이전할 땐 다 지우세요. 거기. 저당권 이전할 땐 채권액 채무자 등기 목적 이거 다 지우고 뭐 하나 기억하면 채권과 같이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 이전한다는 뜻 이게 들어가야 돼.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땐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써줘야 돼. 그 다음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채구획 채무자 표시 들어가고 거의 권리의 표시 등기목 이거 두 개 지우고 권리 표시 등기목 중에 지우고 근저당권한 뜻 즉 근저당 취지 여기 근저당이란 뜻 취지란 말 요거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이 나머지 볼 거 없고 임차권이고 차임만 똥을 묻혀 차임 임차권의 차임 이건 기억해 줘야 돼.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 정도 시험 문제 나오고 더 이상 깊이 있게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야.
여기 쓴 것만 기억하면 돼. 한두 개 정도씩만. 요거 이외엔 다 임의적 정보. 아시겠습니까? 요렇게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서를 봤고요. 그 다음, 여기 신청서를 낼 때 뭘 낸다고?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내야 돼? 첨부 정보. 무슨 얘기냐? 만약 신청서에 아까 이 신청서에 보면 이렇게 등기 신청 정보, 신청서에 여기 1번 여기 부동산 표시가 나왔어. 부동산 표시가 나왔으면 이 부동산 여기 토지는 건물 써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려면 뭘 내야 돼?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려면 뭘 내야 돼? 증명 다 해야 돼. 뭘 낼까? 뭘 낼까? 에? 대장. 이걸 증명한 게 뭐라고 했어? 대장. 대장 등본. 즉 뭐야?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 대장 등본이 뭘 증명하는 거야?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거야.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거니까. 그다음 여기에 보면 나중에 여기 등기 원인 이렇게 나왔다면 등기 원인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라고 썼어. 만약 2018년 2월 20일 매매라고 썼으면 뭘 내야 돼? 요 매매 계약서. 거래 신고 있으면 거래 신고 필증. 이거 내야 돼, 이거. 알았어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 그러면 거래 신고 1년 번호와 매매 저희 신고 가액이 들어가. 만약 1년 번호하고 신고 가액 금 뭐 1억 원이다. 이 거래한 내용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 여기 뭐가 나가?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야. 소유권 이전이다. 요 밑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기 의무자 권리자 들어가. 의무자 A. A 뭐가 들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B 뭐가 들어가? 권리자 B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걸 증명하려면 뭘 내야 돼? 뭘 내야 돼? 뭘 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 또 의무자임을 증명하려면 뭘 내야 돼? 의무자 뒤에 등기필 정보가 뒷장에 들어가 있어요. 등기필 정보. 즉 이 등기필 정보, 요 매도인은 자기가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았으면 첨부 정보를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면 요 뒷면에 등기필 정보를 입력하나 입력해야 돼. 여러분 등기필 정보 양식은 요 하나 간단하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어딜 보냐면 자 85페이지 보세요. 등기 끝나고 그런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라는 걸 하나 줘요. 예? 여기 보면 거기 부착 기준선이라고 쓴 데 보면 그 밑에 조그맣게 1년 번호라고 보이죠? 보입니까? 이 부착 기준선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안 스티커로 이렇게 포스트잇가 붙여놨어 이렇게. 여러분들 보안 카드 가면 이렇게 뭐 떼내는 거 있죠? 비닐 떼든 덮어놓은 막을 벗기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거기가 뭐가 있어요? 1년 번호가 12자리 숫자가 있어요. 영문자와 아랍어 숫자로 된 거. 그리고 비밀번호가 50개 붙어 있어. 이 비밀번호 하나를 입력해야 돼. 그리고 그 1년 번호를 다 써야 되고. 요게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 같은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청서에 여기서 의무자 요게 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 두 번 나옵니다. 지금 신청 단계에서 한 번 나오고 나중에 등기 끝나면 한 번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신청 단계에서가 출제가 많이 됐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등기필 정보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나중에 요 등기필 정보가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를 보면 등기필 정보는 전부 다 뭐냐? 자, 지금 언제냐? 등기 신청하고 난 게 신청 단계. 등기 끝났느냐? 완료 단계냐? 등기 다 끝났다. 자, 여기만 주로 등기 여기만 출제했어요. 여기는 아직 안 내. 신청 단계에서는 왜 의무자의 등기필증 내 등기필증을 내느냐? 이유는 왜 낸다고 했어요? 신청 단계에서 왜 낸다고 했지? 아까 얘기 줬잖아요. 왜 낸다고 했어요? 예? 그렇지. 진정서 누구? 의무자. 그러니까 의무자 얘만 있지. 얘만. 얘 매수인 등기필증 있어 없어? 없어. 등기필증 아직 없어. 이걸 내주면 등기관이 이 등기를 심사할 이전 등기하면 심사할 때 의무자 진위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추정한단 말이에요. 진정성을 담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누구? 진정성 문제다. 이 진정성은 누구 진정성이라고 했지 아까? 의무자.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지? 의무자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에? 공동신청. 그럼 공동신청은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등기필 정보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신청이면 단독신청이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왜? 의무자가 없으니까. 다만 누구 하나 있어. 판결 중에 이행 판결인데 그 중에 누구 할 때만 낸다고 했지?
누구? 이행 판결의 경우 누가 낸다고 했어요? 등기 신청은 누구라고 했지? 이행 판결의 경우? 승소한 사람. 승소한 누구? 응? 승소는 둘 다 할 수 있지? 근데 이 매수인이 특이한 매수인이 하나 있었죠? 강부자.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올해도 또 기억 다 안 나지 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 하나 있었어.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즉 권리자가 판결받아 단독 신청합니다. 이때는 의무자 등기필 정보 없어도 돼. 왜? 의무자의 등기 신청 의사는 법원 판결로 대신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이 강부자일 때는 어떻다? 사놓고 등기 안 해가요. 누가 등기 신청권 행사한다고? 매도인이 빨리 좀 등기해가. 이걸 뭐라 하겠어? 등기 인수청권. 이걸 안 해가면 이 사람이 어떡한다? 판결받아서 그냥 등기 넘기는 거야. 이 권리자의 등기 신청 의사는 판결로 대신됐지만 이때는 의무자가 본인이 등기 신청하러 갔으니까 판결문 가지고 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간다?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가라 했죠. 그래서 여기 공동 신청에서만 의무자가 있고 이때는 이 등기필 정보를 내야만 진정성이 보장되고 단독 신청할 때 낼 필요 없지만 다만 하나 주의할 게 뭐라고? 판결 중에 승소한 누구?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청 단계에서 문제. 신청 단계. 여기선 출제 많이 돼요. 여기. 아직 법무사 시험에 여기도 나왔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등기 끝나고 나서 이제 누구한테 신청단 얘의 진정성을 보았으니까 끝나면 누구한테? B한테 뭘 만들어줘야 돼? 다시 B한테 뭘 만들어줘야 돼? 등기필 정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새로운 권리자 생겼으니까.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이건 다 끝났어. 얘가 가지고 있던 건 다 폐기 처리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줘야 돼? 얘가 냈던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냈어. 등 끝나면 누구한테 줘야 돼? B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 얘 거잖아요. 알았어요? 얘한테 뭘 주는 거예요? 새로운 등기필증,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새로운 등기필 정보. 근데 얘가 가져가. 아파트 돈 받고 팔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자손 대대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등 끝나게 쫓아가서 내 아파트 등기필 정보 주세요. 등기필증 주세요. 라고 찾아가는 사람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원래 누구한테 주는 거다? 의무자한테 반환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알았어요? 여러분 잘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데 얘가 안 가져가니까 이쪽 새로 발급해 줄 때 뒤에다 그냥 코치켜서 찍어놨어. 그럼 누가 들고 가? 이쪽에 들고 가는 건데 그 쓸모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새로 받은 등기필 정보만 쓰는 거야 이건 또. 그럼 다시 또 얘가 제3자 팔아먹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뭘 내야 돼? 이때 새로 발급받은 등기필 정보 이게 취득할 땐 권자였지만 팔아먹을 땐 다시 얘가 뭐가 된다? 의무자 되는 거야. 이쪽이 권자가 되고. 이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등기 끝나고 받았던 등기필 정보. 이거를 다시 내주는 거야 이때는. 알겠어요?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뭐라 해서 상대적이다. 얘가 이 아파트를 살 때는 권리자지만 팔 때는 의무자가 되잖아 또. 얘도 또 살 때는 권리자지만 또 팔 때는 또 의무자 되는 거야. 이렇게 지위는 바뀐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등기 끝나면 새로 권리자가 된 이 사람한테 뭘 만들어줘? 등기필 정보를 또 만들어줘야 돼. 이 등기필 정보는 언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입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나 각종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할 때 새로 권리자가 생기는 거예요. 요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원칙. 이거 말고도 예외가 한두 개 있어요.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만드는 거.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여기는. 여기만 맨날 여기만 냈었어. 신청 단계에서 어떤 거?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만. 알았습니까? 자, 요 문제를 이제 볼 텐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